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하다 보니 시간이 좀 이렇게 돼서 토론하시는 분들은 5분 내에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에 직접 참석하신 분은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EBS의 이준용 이사님, 그리고 지방분권 제주본부의 강영봉 공동대표님, 그리고 서울경제의 김효진 기자님, 이렇게 3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줌으로는 이제 한국자원순환과 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하고 서원대학교 최병록 교수님께서 이제 줌으로 이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2분만 나와 계신가요? 우선은 그러면 혹시 EBS 이준용 이사님은 안 나와 계신 건가요? 네. 그러면 지방분권 제주본부의 강영봉 공동대표님 먼저 토론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5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주 사람으로서 오늘 ESG 세계 포럼을 제주에 개최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길래 짧게 두서없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이 발제자들 발제문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ESG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지 이해도 조사가 선결돼야 그에 따른 어떤 대안들이 나오지, 우리 학계에서라든가 아니면은 ESG를 추구하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만 이제 전유물이 되지, 이게 시민사회단체 우리 국민들한테 체감을 하지 못했을 경우는 공연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ESG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로 얼마만큼 ESG에 대해 알고 있는지 좀 이렇게 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참 외래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향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 어떤 외래어라도 대다수 자기 언어로 만들어요. 우리도 진짜 전 세계 가장 훌륭한 한글, 훈민정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여기와 관계된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고 그 절박성 이런 것을 느끼는데, 일반 시민들은 용어 자체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요즘 사회 과거에는 이제 평생교육 차원에서 문해교육을 하는데 이제는 영원히 문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신종용어로 외래어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말로 쉽게 우리 국민들이 진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이제 ESG는 기업이나 아니면 ES 관련 전문가 내지는 학계에서만 이렇게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품 안으로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전 세계인이 내 개인이 문제예요. 개인이 전부 ESG와 직결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우리가 1차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기는 나몰라라 하거든요. ESG가 지금 무슨 관계냐. 근데 자기들이 당사자거든요. 자기들이 소비자고 투자자고 이해관계자예요. 왜? 자기가 기업에서 생산한 비료, 농약 이런 것을 직접 이렇게 가지고 이제 자기 사용하고 자기는 생산물을 가서 기업인이에요.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에서 특히 중요하게 좀 깊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국가 차원에서도 우리 면세를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농업 증진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1차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조금 도움이 되라고. 그런데 오히려 반하는 정책이라고요. 왜? 농기계 한 번 쓴 걸 2번, 3번 쓴다고요. 그러다 보면 화학연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엄청나요. 또 농업 비료 이게 다 보조주거든요. 화학 비료
그다음에 이제 농약, 이게 생태계 환경 파괴 제1주범이에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산업 종사자들도 이제는 무조건 지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만큼 지원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이윤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경 생태 그 보전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제까지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도 세금 한 톨 안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 왔다. 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는 학생들한테 이게 이때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제 우리가 이미 성인이 돼서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때 당시는 절박하지만은 먼 미래의 어떤 청사진을 또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갈 수 없다. 그래서 자라는 애들한테 정말로 ES 경영과 관련된 이 환경, 사회, 이해관계 이런 거버넌스 관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속히 이렇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우리 한 예를 들게 우리 제주도에 대표 축제가 있거든요. 둘불 축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전부터 저건 이걸 주관하는 시장 공직자한테 얘기했어요. 이 둘불 축제는 제주도 관광 수입 이거 좋은 축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진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당장 폐기시켰다. 왜? 제주도 농민이 1년에 배출하는 탄소량을 하룻밤 사이에 배출하고 있다.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하면은 기름 그냥 뿌려서 이게 태워요. 하늘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원래는 정월달 아주 추울 때였거든요. 근데 3월달 옮겼어요. 3월달 옮기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가 동면에다가 다 올라와서 따뜻한 기운을 받아서 야 이제 나는 이제 또 새로운 봄날을 맞아서 활개치기 놀아 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몰살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은 안 된다 이거 막 했는데 금년에 이제 제동이 걸려갖고 금년부터는 이 둘불 축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갖고 이 앞으로 대안을 뭔지 찾으려고 고민하고 있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주의 들불 축제의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투쟁의 그 결과물까지 이제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계신 분 먼저 하겠습니다. 줌 연결된 분 말고. 그래서 지금 줌 먼저 연결돼 있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상 그 나와 있는 토론 순서상 그 한국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먼저 줌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열 소장님도 5분 내에 토론을 마무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열차에 있어서 열차. 가지고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연결 상태가 진행하신 선생님.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네. 연결 상태가 지금 좀 좋지 않아서 순서를 조금 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와 계신 서울경제의 김효진 기사님의 토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제TV에서 크고 무거운 중후장대에 출입하고 있는 산업부 김효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우선 월드 ESG 포럼에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귀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은 ESG를 종합해 보면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고려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제 9차 교육과정 하에서 배웠는데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사회 과목을 보면 교과서에 개발과 자연 보호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항상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된다. 가 정답이었는데요. 저는 그때 물론 함의는 좋지만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사회에 나오고 ESG라는 용어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ESG 흐름에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조금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산업부에서 조선, 방산, 철강, 석유화학, 배터리, 소재 부품 장비, 에너지 공사, 또 무역 관련 기관에 출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모든 분야가 ESG를 준비하고 있고 또 산업 자체가 ESG라는 나침반을 두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선 저는 기자를 하기 전에는 ESG와 방산은 참 멀다라고 느꼈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카이가 10월에 열리는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이 중소방산 업체와 상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가 수출하면 관련된 중소방산 업체나 부품 업체들도 수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부스인 부스의 형태로 바이어가 카이와 연관해서 이 업체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 부스를 설계하고 설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조선 같은 경우 어제 HD 현대에서 물론 정말 발표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조선사와 해운사를 총괄하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명확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선박을 운항할 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여야 한다. 이런 공통된 의견 아래서 탄소는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70% 줄여야 한다는 장기 목표와 이를 세부적으로 나눈 단기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들이 현재 이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LNG를 중심으로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이런 대체 연료들을 적용하면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을 개발하고 찾고 있는데요. 어제도 들었듯이 스콥 1, 2, 3으로 나눠서 배기가스 발생량을 분석하고 또 스콥 3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해 보이는 부분에서까지도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기업들이 합종 연횡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IMO의 사례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명시되면 ESG의 흐름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까 때로는 특정 방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연구와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이 대의를 위한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ESG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또 ESG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기준들을 논의하고 제시하고 또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이 ESG 흐름이 끊기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 것이 ESG 학회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어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저도 ESG 학회에서 올바른 ESG를 배워서 산업계가 ESG를 잘하고 있는지 또 그린워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하고 또 ESG 흐름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언론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부 기자님과 함께 아주 똑부러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줌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두 분이 남아 계시는데요. 한국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을 다시 한번 연결해서 토론을 네, 그럴까요? 그러면 서원대학교의 최병록 교수님 먼저 줌으로 연결해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한 5분 내에 토론을 마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들리세요? 네. 우리 홍수열 소장님 또 연결했다가 또 끊겨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독 때문에 시험 감독 들어가야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론하신 분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분 말씀하시는 ESG가 전문가들 그들만의 어떤 용어, 그들만의 리거처럼 들리기 때문에 전 국민이 가장 쉽게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화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진짜 100% 공감하고요. 평소 지론이기도 합니다. 저는 ESG의 어떤 근본 이념 정신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비자 안전학회 회장도 맡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것이 이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존중하기 위해서 ESG 활동도 하는 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온 국민들이 의식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 세 분의 자료를 제가 미리 읽어보기도 하고 또 잘 들었습니다만은 소셜이라는 그 사회적 그 어떤 책임 이것을 기업들은요 그야말로 사회공헌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을 해갖고 마치 저는 이제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 활동의 근본적인 의식의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공헌, 사회공헌 활동은요 시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베풀고 시혜를 베푸는 그런 의식이 뒤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마치 기업의 경영진들이 그 권한은 마음껏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 바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책임 활동을 해야 된다.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ESG에 가장 적합한 용어를 창출해서 제공하고 또 국민들과 함께 전문가들부터 솔선수범해서 ESG에 대한 정확한 의식, 이념을 공유하고 또 솔선수범해서 활동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토론으로 말씀드리고 짧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토론을 이번 2시간을 진행하면서 제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국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의 예. 그 홍주열 소장님은 아닙니다.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토론 연결이 조금 2주 정도 되셨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쉽지만 조금 연결이 힘들 것 같고요. 네. 홍수열 소장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네. 홍수열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5분 정도만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길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서 네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SG와 관련된 아이고.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SG가 본래의 개념을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분야까지 영역을 파괴해서 오히려 지나치게 과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시민들의, 소비자들의 ESG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의 활동 자체를 ESG 활동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도 주민들이 ESG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식의 교육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기업의 ESG 활동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그리고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감시해야 한다라는 이런 핵심들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자체가 지나치게 하나의 유행처럼 너도 나도 모두가 자기들의 기존의 활동들을 포개는 개념으로 ESG가 남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단체 입장에서도 ESG 개념을 너도 나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ESG 활동이 그린워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인 확산보다는 좀 더 질적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된 그 실천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좀 더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 ESG 학회 고문현 회장님께서 그 토론을 꼭 하시겠다고 이번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토론을 꼭 하고 싶으시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한 분이 지금 토론을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그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고문현 교수님, 고문현 학회장님의 이제 토론의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 ESG 학회장 고문현입니다. 원래 제가 이준영 EBS 이사님을 제가 초청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어디 가셨는지 들립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을 모신 게 교육이 중요해서 제가 모셨는데 그래서 안 오셔가지고 우리 조금 전에 홍수열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ESG가 뭐 남용된다고 하는 것도 이제 잘못하면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고 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방송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또 듣고 계시고 할 테니까 이게 ESG를 제대로 이해하면 사실 관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분야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E는 환경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다음에 S는 사회적인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는 모든 것, 그다음에 G는 거버넌스와 관련되는, 거버넌스는 뭐 투명 경영이라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관련되는 회사의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상하 관계라든가 회사의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또 부패 방지와 관련된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 자세히 보면 그 ESG 그 요소만 자세히 보면 관련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뭐 ESG가 다 갖다가 덮어 씌우는 거 아니냐, 포장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이제 이거부터 이제 교육이 필요하고 방송 통해서 제대로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말 듣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홍수열 소장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 학회가 같이 와가지고 지금 그린워싱을 주도하는 학회처럼 보일까 봐 제가 원래 그 이준영 이사님을 통해 모시고 EBS 교육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알리자. 그래서 알립시다. 우리 학회와 같이 하려고 제가 모셨는데 갑자기 다른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것 같아서 또 시간도 남고 그리고 또 잘못 와전될 수 있고 해서 그냥 끝나면 정말 큰 오해를 살 수 있고 해서 제가 요거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학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우후죽순격으로 이게 ESG 장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ESG는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리고 제대로 사회를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ESG 지표를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가 정립을 해서 올바른 평가를 해서 사회를 인도하는 우리 사회를 인도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강영봉 대표님이 모든 국민이 전문가만 알고 모든 국민이 모르는데 모든 국민을 알려면 교육 그리고 방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신문에 우리 회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이 대학신문에서 이거 특별 취재하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보도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가지고 이 대학에 특집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우리 시대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가야 할 방향이고 당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에 있습니다. 정상에서 찬바람이 부는데 이 찬바람을 ESG라는 찬바람을 우리가 잘 맞닥뜨리면서 이걸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모든 분야에 걸쳤거든. 집단 지성이 필요합니다. 저는 법을 좀 알지만 나머지 몰라요. 뭐 그래서 기술을 하신 분이잖아요. 케미컬 하면 케미컬 듣는 순간 막 머리가 막 있잖아요. 이거는 화학 방정식이 막 헷갈리면 하는데 그런 분들도 지혜를 빌리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분야의 겸손은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은
존중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하면서 간주관성이라는 인터서브젝티비티를 얻어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향하는 ESG라는 진리를 향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그 세미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학회 회장이 더 큰 세미나실에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 교육이 중요하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제대로 알리고 잘못된 건 잘못하는 걸 바로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회자에게 요청을 해서 이준영 이사님 못 오신 것도 있고 해서 제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ESG 이렇게 토론자 분 중에도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다양성의 사회인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고 누구 뭐 비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ESG에 대한 올바른 이 이해가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우리 학회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런 뭐 한국표준원이나 뭐 서스틴 세븐 이런데 따라가지 말고 또 외국에 여러 가지 뭐 JP 모건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걸 참조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고 그 글로벌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제주도까지 오신 분들은 그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같이 우리 가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이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저렇게 바쁘신데 이 와서 특별 취재하려고 회장님이 저렇게 와주신 건 제가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정말 저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저렇게 해주시는 거 보고 앞으로 이제 한국 대학 신분도 바로 ESG 기관지로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렇게 우리 회장님이 저렇게 박수를 쳐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효진 기자님 또 이 서울경제 제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효진 기자님이 아주 특별히 우리 와서 똑 부러지게 아까 전에 토론했는데 앞으로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번에는 중앙일보의 강찬수 국장님 그리고 이데일리의 김경은 기자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님을 우리 학회 기획이사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특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신문도 특집으로 나오고 하면 ESG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금방 사람들이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 이 언론, 특히 이건 지면 방송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 방송 같은 걸 통해서 하고 또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왜냐하면 그걸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면 계속 하면 재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좀 다양하게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분야가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다 커버가 안 돼요. 전부 다 이렇게 김경식 우리 대표님 같은 분은 뭐 10시간이고 뭐 20시간이고 그냥 논스톱으로 할 수도 있는데 뭐 짧은 시간에 하니까 갑갑하게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게 뭐 헤비급이 경남과 같이 와 있는데 제가 죄송하긴 한데 이런 분들은 막 한 달 동안 강의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같이 컨택트에 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FTA에 관련해서 또 우리 교육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오신 것을 굉장히 제가 대환영하고 앞으로 우리 같이 가야 되는 We are in the same boat.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고 ESG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명발표를 해주신 임정근 교수님 그리고 그 외에 또 김경식 대표님 또 누구 계신가? 박희천 대표님은 비행기 때문에 가셨어요. 이 돌아가는 바람개비. 그래서 기술 개발이에요. 그래서 ESG를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이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이론과 그 다음에 열린 마음과 그 다음에 열정까지 가야 되는 네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린 마음, 열정. 그런데 기술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기술. 그래서 박희천 대표님을 제가 발표를 모신 것은 이승은 교수님이 원래 발표하시기로 하셨는데 EBS도 근무도 하시고 하셨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 또 이게 너무 빨리 끝나면 또 그렇게 돼서 모셨는데 또 뒤에 분들이 또 시간을 조정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중간에 조금 오해가 생겼다 해서 제가 사과도 할 겸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ESG 학회의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또 회장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참 미숙하고 사실 이렇게 크게 버리다 보니까 옆에 방도 갔다 여봤다 하니까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AI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AI가 오면 저쪽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앞으로 AI 개발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AI 교육을 통해서 ES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메타버스까지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하여튼 제가 아침부터 뭐 여러 가지 제가 역할을 좀 아침에 이 고등학생들 이 문창고 학생들이 와서 그레타 툰베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라고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라고 이거 제가 잘못 그레타 툰베리를 뛰어넘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 찾아라고 했어 제가 조금 잘못 제목을 정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문창고 학생들에게 그레타 툰베리를 뛰어넘는 그런 인사이트를 줬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100명 이상이 왔는데 여기 홀이 한 30명밖에 안 돼가 70명은 밖에서 다른 세미나 듣고 또 여기 바다 관련 해양 그 예술품을 감상하고 갔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이 방이 오전에 꽉 찼습니다. 입주의 여지도 없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 ESG 경진대회를 했는데 경시대회는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서 잘 됐다고 교장 선생님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초중고 아마 유치원부터 유치, 초중고, 대 그다음에 일반인 이렇게 해서 확산해서 하고 제주도에서는 강 대표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녹색신문에 또 강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내년에는 아마 여기에 이 호텔 말고 다른 호텔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수천 명이 참여할 우리 세션만 수천 명이 참여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더 기대해 주시고 원래 사실 처음이고 또 동시에 지금 이 녹화를 동시 방영하기 때문에 조금 뭐 일부 끊기는 면도 있을지 몰라도 이게 꼭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정말 대단한 역사 우리 처음 기조연설에 쓴 김재홍 의원님, 고문님 정말 멋진 인사이트를 두셨고 그 외에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시간이 대충 됐는데 5분이 넘었습니다. 5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옆에 세미나실은 7시 반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한 1시간 반 더 하드 워크를 하는데 제가 여기 7시 반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온 것은 여기가 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학습하신 분은 또 학습하신 상태에서 옆에 가서 또 학습을 더 추가 학습을 해서 심화 학습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굉장히 이 교육이 뭐 앞에서도 얘기도 나오겠는데 교육이 100년지 대계고 아마 ESG도 제대로 교육하면 100년까지 걸리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ESG만 되면 인류의 멸망은 있지 않고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내지 지속 가능한 인류의 생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시대의 최대의 하도이기도 하고 우리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는 유일한 길은 뭐 이 종교에서는 뭐 사람 누구를 믿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탐구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하기 때문에 ESG 연구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병력 교수님이 인간의 존엄 얘기했는데 현장에 왔으면 아실 텐데 우리 이 슬로건이 휴먼 디그니티 스루 ESG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ESG를 통한 인간의 존엄을 달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여러분이나 제가 다 존엄한 것이 헌법에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회장 하는 것도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인간의 존엄을 제대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실현할 것인가 각 영역에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런 플랫폼을 깔아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깔아드리는 플랫폼 내지 멍석에서 자유롭게 노시다가 자유롭게 자기의 가지신 탤런트 능력을 발현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발현하신 것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이것이 이제 이번 그 월드 ESG 포럼의 진정한 의도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발표문만 김재홍 고모님이 초안 그 보도 자료도 나오죠. 1050쪽이 돼요. 발표문 초안만. 그래서 지금 빠진 분도 있고 한 모으면 1400페이지 될 것 같아서 하나의 ESG 집대성 책 향약 집성망처럼 ESG 집성망이 돼가지고
이른바 현대판 동의보감이에요. 그 딱 들고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아마 허준이 태어나도 그 정도의 동의보감을 못 만들 텐데 ESG 보감을 만들어서 딱 해가지고 하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래서 이번에 자료집을 탐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서 회장도 못 받았다니까 회장님이 역시 ESG를 솔선수범하시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강하게 달라 했다가 저도 못 받았다니까 ESG를 실천하시니까 저도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신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협조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저희 나중에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필요한 분들에게만 따로 드리는데 아마 제가 이제 고민하는 사항 앞에서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ESG가 원래 진정한 것은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1400페이지, 512페이지를 찍어버리면 종이를 낭비하게 되면 종이가 이게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CO2를 이게 흡수하는 나무를 우리가 잘라버리면 우리의 그 이상과 배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시긴 했어요. 그냥 종이로 재분하지 말고 파일로 받자.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PDF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예, 그럼 박수로 좀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증거가 돼요. 증거. 나중에 언제 그랬나 이게 녹화까지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이제 다 동의하셨으니까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추가 제작을 안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러면 저거 없이 저거 서류 없이 문서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좋던데 보긴 힘들더라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는 이게 뭐든지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실천하면서 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 한마디 더 하시면은 우리 종합적으로 우리 해주시는데 들어와 나오셨어. 그 서서 계시지 말고 여기 예.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아주 그 발제가 훌륭했고 또 토론자들도 각 분야에서 그 ESG에 대한 이 해박한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해 주셔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대학이 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가 경쟁력이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35년 전에 고등교육 정책 전문 신문을 창간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OECD 국가에 진입하는데 아주 작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ESG를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패권국가가 ESG 중립 법안이라는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사 패권, 뭐 금융 패권, 경제 패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몸집을 이제 키워왔는데 탄소 중립, ESG 패권은 OECD 국가의 맨 하위에 있어서 이거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 인식을 하고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나섰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오늘 5일 동안 진행되는 학회의 좋은 발제들을 저희가 esgko.com이라는 그 ESG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무상 공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회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 콘텐츠들을 전문가 영역에 있는 ESG를 대중에게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쪽에 탑재를 해서 널리 알리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예, 김재홍입니다. 저는
오전에 기조연설도 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한국대학신문의 홍남석 회장님 말씀하신 데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ESG 학회가 올해 2회로 세계 ESG 포럼을 주최했습니다만 그 영문 표기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WEF 월드 ESG 포럼 제주 WESG 포럼 이게 다보스 경제 포럼 다보스 경제 포럼도 W 이코노믹 포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지않은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ESG 분야에서는 우리가 후발주자입니다만 또 우리는 한다 그러면 또 매우 가열차게 열정적으로 하는 국민이고 또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제3회 세계 ESG 포럼은 좀 더 알차게 또 널리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홍남석 회장님하고 김재홍 고문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저희 조금 전에 김재홍 고문님이 기조연설하실 때도 같이 말씀하신 바에 있는 우리 이제 ESG가 서양에서만 우리 자꾸 모방하지 말고 우리의 것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발표해서 그 유한 김벌리 유일한 선생님 그리고 SK의 최정현 회장님 이런 분들을 이제 우리 학회에서 좀 더 조금 전에 문국현 회장님이 옆에 큰 대회실에서 축사도 하고 가셨는데 문국현 이 회장님 같은 분이 거기서 있으면서 이 노사 그런 걸 다 노조를 다 대항해 가면서 정말 잘 해결하신 이런 지혜로운 경험이 있거든요. 책도 있습니다. 그 문국현 회장님과 조동선 교수님이 쓴 그 유한 킴블리에 관한 책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그건 ESG 관점이 아니고 주로 S 관점으로 저술된 것 같은데 그걸 우리 학회가 좀 ESG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래서 한국판 ESG를 만들어서 그걸 글로벌하는 이것이 아마 우리 학회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 아닌가 그러면서 오늘 기재 발제를 하신 김재용 고문님 등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저희들이 세미나를 유한 킴벌리하고 아마 유일한 선생의 ESG 정신을 재조명하고 또 어제 저기 대회의실에 했던 진주에서 남명조식 선생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진정 이 홍익인간까지 가기엔 너무 홍익인간은 우리가 이제 그 당군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기록이 그래서 남명조식의 사상을 또 같이 검토하면서 진주시하고 아마 제가 어제 부시장님하고 통화해서 진주시에서 어제 K 기업가 정신 세계 세미나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K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 ESG니까 K ESG 정신 세미나도 하자 해서 시장님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발전이 됐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ESG 본류를 우리나라에서 찾는 빛은 동방으로부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부터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 진정 우리는 뺏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는 이게 헌법 구조에 있습니다. 민족 문화의 창달과 전통 문화의 개성 발전. 즉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목표가 거기 ESG의 진정한 본류가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가서 그런 공을 발굴하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잠을 잘 시간이 없어요. 연구하고 할 일. 그리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학회가 굉장히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SK도 지금 최종현 회장님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했다고 하지만 ESG를 최종현 회장님의 그 사상이 아들한테 유전자로서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최종현 회장님의 그 사상을 또 SK하고 같이 연구해서 또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회의 존재도 알리고 또 진정한 한국형 그러면서도 그게 기초한 글로벌형을 합친 그런 모델을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 회장님들께서 다 마무리를 하고 정리 멘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으로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